렉서스의 모델명에 들어가는 알파벳 L은 럭셔리를 상징합니다. 그동안은 렉서스 브랜드의 시작을 알린 세단 LS가 브랜드 최상의 모델의 역할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LS의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독일산 플래그십 세단들의 입지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렉서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인 LM 그리고 LX가 우리나라에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비교 시승을 준비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렉서스 LM500H가 있고요, 제 왼쪽에는 LX 700H가 있습니다. 이 두 차에는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LM 로얄, LX VIP 모델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디테일은 다르지만 둘 다 4륜구동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1억 9,457만 원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두 가지 렉서스의 플래그십 모델을 타보면서 과연 2억짜리 렉서스에서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서 각 모델의 배경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LM은 꽤 최신 모델입니다. 2020년에 1세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3년에 지금의 2세대가 나왔습니다. 국내 출시는 지난해였죠. 토요타 알파드와 같은 플랫폼을 쓰면서 렉서스다운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오직 4명만 탈 수 있는 4인승 모델을 운영하는 것도 알파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이미 여러가지 미니밴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렇게 순정으로 1열과 2열 사이에 격벽이 설치된 미니밴은 LM이 지금까지 유일합니다. 자, 다음은 LX입니다. LX는 전통이 꽤 깊은 모델입니다. 렉서스의 두 번째 모델이었고요, 최초의 SUV였습니다. 1995년에 나왔어요. LM의 베이스가 알파드라면 LX의 베이스는 토요타 랜드크루저고요. 1998년에 2세대, 그리고 2018년에 3세대가 나왔고 3세대의 주기가 꽤 길었습니다. 지금의 4세대가 나온 게 2021년이에요. 그리고 국내에 출시된 LX 700H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새로 추가된 가장 따끈따끈한 트림입니다. 일단 LM500H의 길이는 5135mm입니다. LX보다 40mm 더 길고요, 휠 베이스는 정말 길쭉한데 정확히 3m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바퀴 사이의 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정말 늘씬하죠. 휠 사이즈는 19인치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자세가 중요한 차는 아니다 보니까 휠 사이즈를 너무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225에 55 사이즈를 끼우고 있고요. 자, 다음은 LX입니다. LX의 길이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5095mm로 5m가 넘는 렉서스에서 가장 큰 SUV이고요. 반면에 휠 베이스는 2850mm입니다. 되게 짧은 편입니다. 이건 렉서스의 철학, 고집과도 관련이 있는데 LX가 처음 나왔던 1995년부터 이 휠 베이스는 2850mm로 고정이었습니다. 반면에 휠 사이즈는 정말 크게 들어가 있죠. 22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VIP 모델 그리고 6인승 모델 이 두 가지는 같은 디자인의 22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에 50 사이즈를 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와 휠 베이스는 LX보다 LM이 더 길쭉하지만 너비는 확실히 LM보다 LX가 넓습니다. LM의 폭은 1890mm, LX의 너비는 1990mm로 정확히 10c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높이는 아무래도 LM이 의전용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LM이 1955mm, LX가 1895mm입니다. 자, 트렁크 용량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LX부터 볼까요? 처음 이 LX의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좁아? 하면서요. 이 차는 목적이 조금 특수하다면 특수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위치가 마냥 친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도시명 SUV들은 최대한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2열 시트 밑에 배치해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죠. 반면 이 LX는 오프로드를 충분히 고려한 차고 700mm라는 도각 능력을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배터리를 2열 시트 밑이 아니라 이렇게 트렁크 쪽으로 올렸습니다. 이 안에 방수 패키지까지 완벽하게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패널도 별도로 열 수는 없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VDA 기준 204리터라고 하고요, 204리터면 정말 작죠. 소형 해치백보다도 작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204리터라는 수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러그지 스크린의 높이만큼의 기준이고요, 그 이상으로 짐을 쌓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신 2열에 전동 시트가 들어있어서 2열 시트를 폴딩해서 공간을 더 확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바로 LM의 트렁크 보시죠. LM의 트렁크 스위치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알파드와 똑같이 이렇게 리어 램프 끝쪽에 있습니다. 완전히 뒤에서 굳이 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자, LM의 트렁크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넉넉합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LX를 보니까 유독 넓어 보이네요. LM의 트렁크 사이즈는 국내 홈페이지에 공식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골프백을 4개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딱 봐도 가로로도 골프백 하나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4개를 쌓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LX와 마찬가지로 시트를 폴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의 공간을 더 확보하는 건 무리고요. 그리고 LX와 다르게 바닥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왼쪽과 가운데 패널은 사실 아래 공간이 깊진 않아요. 특히 이쪽은 정말 간단한 잡동사니만 넣어줄 정도고, 왼쪽은 이렇게 소화기와 비상 리프트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커버를 열면 이 안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공간까지 침범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차 모두 트렁크에 별다른 장치는 없고 220V 소켓 정도만 있습니다. 오늘 인테리어는 뒷자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X인데요. LX가 차고가 꽤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밟고 여기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타시면 편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가운데 공간일 것 같아요. 4인승 모델이라 완전히 중앙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는 컵홀더가 있고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추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과 함께 USB-C 타입 단자 2개랑 HDMI 케이블 단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컵홀더 바로 아래쪽에는 모니터가 있죠.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 화면은 이렇게 온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이 뜹니다. 이 위쪽에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좌석일 것 같아요. 좌석을 누르면 이렇게 제가 앉아있는 오른쪽 시트, 그리고 제 앞에 동승석 시트, 그리고 2열 좌측 시트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 움직여 볼까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제 자리에서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앞으로 완전히 숙여버리고요. 지금 끝까지 간 것 같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발판을 내려야 되는데 발판은 또 따로 있어요. 우측에 들어가서 요 아이콘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발판이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제 포지션에서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세팅이 완성되죠. 한번 누워볼까요? 자, 여기서 제 등받이도 조금 뒤로, 자, 이렇게 눕히면 좋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자세가 진짜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LX의 2열 시트가 정말 푹신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쿠션이 굉장히 좋고, 소재는 뭐 렉서스니까 당연히 좋죠. 그리고 제가 발을 대고 있는 이 부분도 쿠션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뒤꿈치가 아프지 않게 정말 푹신하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등받이 각도는 지금처럼 최대 48도까지 기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좀 세워서 나머지 옵션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2열 창문 커튼 이렇게 수동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 송풍구가 있습니다. 송풍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제 머리 위에도 보시면 정말 넓은 송풍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네모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처음에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바람을 막고 또 열어주는 장치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LX VIP 트림만의 특화 기능인데요. 지금처럼 제가 정자세로 앉아있을 때는 이 2열 공간에서도 뒤쪽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고 싶은데 정말 더운 여름에는 트렁크 쪽 공기가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송풍구에서 바람을 쏴서 2열과 트렁크 사이에 에어 커튼을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처럼 시트를 완전히 눕혔을 때는 얼굴 쪽으로 은은한 바람을 흘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고요.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안쪽 공간이 생각보다 정말 깊고 C타입 단자가 여기 2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니터에서 사운드를 뽑을 수 있는 헤드셋 단자가 2개 들어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2개, 그리고 앞에 2개까지 USB-C 타입 단자는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다시 자세를 되돌리려고 하는데 이 발판 따로, 조수석 따로 있으니까 이게 좀 번거롭긴 하네요. 자, 그리고 온도 조절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열선과 통풍 시트도 여기서 제어할 수 있고,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 온도도 별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릴렉스 있는데 마사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 자동차 시트에 들어간 마사지 기능 별로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LX 마사지는 좀 괜찮은데요? 조금만 몸을 눕혀서 압력이 제대로 들어오게 해볼게요. 몸의 엄청 넓은 부분까지 막 구석구석 케어해주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몸을 눌러주는 압력이 일반적인 마사지 시트보다는 꽤 센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게 뒷자리에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램프 기능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천장에 있는 조명 2개가 표시됩니다. 이게 독서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비행기에 있을 법한 등이 이렇게 들어있죠. 방향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조절해주면 되고, 이게 그냥 껐다 켜졌다만 하는 게 아니라 밝기 단계 조절이 됩니다. 자, 갑자기 뭐가 생겼죠? 저희가 2열에 있는 모니터를 이번엔 좀 써보고 싶어서 노트북이랑 HDMI 케이블까지 오늘 가져왔습니다. 지금 연결을 했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노트북 화면이 눈앞에 있는 11.6인치 스크린에 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 속도를 한번 보면 스크롤 했을 때도
거의 오차가 없어요.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오차는 정말 적은 것 같고요. 저희 얼마 전에 촬영한 RX350H 영상인데 지금 풀 스크린으로 해놓으니까 딱 보기 좋을 정도로 적당한 크기로 나오네요. 이 아래쪽 요만큼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화면이 나오지 않고. 이건 뭐죠? 아, 이건 또 이렇게 화면을 작게 만들어주는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화질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시트를 밀면 잘 보일까 싶은데요. 한번 밀어볼까요? 시트가 쭉 멀어지면서 이렇게 화면 각도까지 달라지게 되죠. 그럴 때는 이쪽에서 또 화면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측에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틸트가 있습니다. 이 좌측 디스플레이는 시트가 젖혀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오른쪽 것만 이 디스플레이 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눕혀줘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아, 조금 멀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볼만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상태로 음악도 한번 틀어봤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틀어보고 여기 도착해서 2열에 앉아서도 들어봤는데 이 차의 오디오는 참 2열에서 듣기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피커 개수는 25개나 되고요. 제가 앞에서 같은 노래를 틀었을 때는 너무 이 음향이 앞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뒷좌석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딱 맞는 밸런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마크 레빈슨이 제 취향과 아주 딱 맞는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2열에서 듣는 음악만큼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LM의 2열로도 한번 가보시죠. 자, LM 2열 타보겠습니다. 확실히 문을 열어놓으니까 LX보다는 타기가 정말 쉽다는 게 바로 보여요. 바닥 높이도 낮긴 한데 일단 문을 열면 이렇게 스텝이 전동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텝 기준으로 220mm의 지상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밟고 또 여기에는 정말 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는 이 핸들을 당겨도 되지만 이 머리 위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편안하게 닫을 수 있죠.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모니터 미러링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미리 해봤는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HDMI 단자가 기본적으로 선이 굵잖아요. 그런데 이 선을 밖으로 충분히 빼줄 만한 그런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이 조금 찝혀요. 강제로 닫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펼치려면 테이블도 꺼내줘야겠죠. 이렇게 LM의 뒷좌석에는 각 자리마다 전용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비행기 같죠? 컨트롤러는 여기 있습니다. LX는 가운데 있는 통합형 모니터로 통제해야 했다면 LM은 이렇게 스마트폰 형태의 컨트롤러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여기까지 거리가 좀 되거든요. 이 자세에서도 편하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디오를 누르고 뒷좌석 HDMI 1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니터 화면이 저 앞에 48인치 스크린에 띄워집니다. 지금은 제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모니터 전부 이 같은 화면이 2개가 띄워지고 있고요. 이 화면의 배치는 영상의 비율에 따라서도 바꿀 수 있고요. 또 왼쪽과 오른쪽 사람이 보고 싶은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분리해 놓은 상태로 다른 걸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얘도 LX 수준으로 거의 오차가 없네요. 정말 조금 더 느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전혀 문제없는 딜레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MI는 영상과 음성이 같이 전송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나오는 제 입모양과 소리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른 거 보기 전에 오디오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 스피커 개수는 LM이 LX보다 2개 적습니다. 여기에는 총 23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LX와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은 음악을 1열에서도 들어보고 여기서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2열에서 듣는 만족도는 확실히 LM이 최고인 것 같아요. 격벽이 막혀있고 유리창까지 올리면 뒤쪽에 있는 스피커만 활용을 하게 되지만 이 스피커 개수가 모자라서 음향이 떨어진다? 아쉽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습니다. 이 LM의 2열은 정말 문을 닫아놓고 앞쪽 스크린까지 닫아놓으면 진짜 청음실 같은 분위기가 나거든요. 스피커의 위치도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LX보다 조금 더 제 귀에는 디테일이 더 잘 들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집중이 잘 됩니다. 앞쪽 시야를 차단해 놓으니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편의사양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LX VIP만의 옵션, 이 머리 위에 에어컨 송풍구 보여드렸죠. LM의 머리 위에는 그런 별도의 송풍구는 없지만 대신 에어 커튼이 있긴 있습니다. LM의 에어 커튼은 이 아래쪽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송풍구가 별도로 있는데 이건 문을 열었을 때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 사이를 막아주는 에어 커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햇빛을 막는 장치도 정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창문 버튼이 있고 이 위에 사이드 쉐이드 버튼이 있죠. 이 사이드 쉐이드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2열 창문 그리고 3열 창문까지도 전자식으로 블라인드가 내려갑니다. 여기다가 이 머리 위도 있죠. 이 머리 위에도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루프 쉐이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안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3개의 블라인드를 닫았는데
벌써 실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더 아늑해지고 편하게 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열 때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편하게 열 수 있고요. 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 버튼 중에 이 가운데 버튼은 이 1열과 2열 창문 격벽을 제어합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지금 보시면 불투명하죠. 이것도 전자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 유리창을 투명하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버튼은 락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 1열에서는 이 중앙 창문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차의 프라이빗한 성격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가지 옵션들은 이 스마트폰처럼 생긴 모니터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LX는 이 안에 시트 포지션까지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었는데, LM은 다릅니다. 이렇게 안쪽에 물리 버튼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게 또 반대쪽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세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열선, 통풍 전부 여기 있고, 이 자세를 한 번에 눕혀주는 이 버튼 역시 여기 있습니다. 자, 시트가 이렇게 편한 자세로 눕혀지고요. LX는 1열 등받이에서 다리 받침대가 나왔다면, 이 차는 1열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 아래쪽에서 종아리 받침대가 나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마이 오리지널 버튼을 눌러서 자세를 편하게 만드니까 마사지 기능도 알아서 작동을 하네요. LM의 등받이 최대 각도는 76.5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이 76.5도는 아닐 거예요. 더 높여보면, 자, 쭉 내려갑니다. 76.5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세는 사실 운전 중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벨트를 아무리 메고 있어도 급정거를 했을 때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몸이 쭉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세는 아니고요. 정차한 상태에서 쉴 때 쓰면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위치입니다. LX는 한 개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편안하게 보기 좋은 곳에 딱 있었는데, LM의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돌려서 스마트폰을 넣어줘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도 USB C타입 단자 2개가 추가로 들어있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트를 눕혀놔서 이 정도로 보이는 건데, 정자세로 앉으면 한 요쯤까지는 가려버립니다. 컵홀더는 정말 깔끔하게 숨어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이 직경이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위치는 정말 좋죠. 마치 영화관에서 음료수 먹는 듯한 그런 자세가 나오고, 수납 공간이 꽤 많은데, 일단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서랍이 하나 있고, 밑으로는 이렇게 긴 서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모양에 따라서 이 공간들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도 마치 1열 시트에 글로우박스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꽤 넓어요. 그리고 냉장고 있어야겠죠. LX 냉장고 못 보여드린 게, 그 차의 냉장고는 1열 센터 콘솔에 있습니다. 그쪽을 기본적인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쿨박스 버튼을 누르면 그제서야 냉장이 되는 타입이거든요. LM의 냉장고는 그냥 냉장고입니다. 제가 지금 음료수를 넣어놨는데 위쪽에 버튼 보이실 거예요. 지금 불이 2개 다 들어와 있죠. 냉장 온도 단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버튼 한 번 누르면 1단계, 2번은 2단계입니다. 이 냉장고 크기도 확실히 LM이 더 큰 것 같아요. 자, 이 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보겠습니다. 온도 조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이 모니터가 2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이런 버튼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아졌다. 그래서 대충대충 누르기에는 불편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차도 송풍구가 정말 많은데, 머리 위에도 이렇게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있고요. 이 앞에 있는 모니터와 글러박스 사이 공간도 송풍구입니다. 이 부분에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파티션 공기 흐름 조절. 이걸 누르면,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사람이 타 있지 않기 때문에 꺼져 있는 것 같죠? 얘도 누르면 이렇게 바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편이 들어가면 열선과 통풍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LM의 조명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실내 조명은 이 천장에 있는 요 테두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조명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등 얘도 있습니다. 모니터뿐만 아니라 이 버튼을 통해서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좌우 이동은 안 되고 앞뒤 이동만 되네요.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조명은 이 차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결정하는 버튼입니다. 아까 제가 버튼을 눌러서 이 차의 블라인드를 제어했는데, 이 모니터에서도 이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또 2열과 3열을 분리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X에서는 볼 수 없었던 클라이밋 컨시어지 기능이 있어요. 이건 공조장치와 블라인드를 제어해서 각 테마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렉서스답게 이런 분위기 하나하나를 감성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뒷자리에 타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1열 시트를 이렇게 세팅해 놨기 때문에 가장 편한 자세로 먼저 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시트도 일단 뒤로 쭉 눕혀 보겠습니다. 최대 기울기가 48도이기 때문에 너무 뒤로 젖혀지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여기서 또 발판까지 내려보고요. 자, 이렇게 자세가 완성됐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사이드미러 오른쪽이 보이나요? 잘 보인답니다. 가끔 이런 차들 중에 헤드레스트가 진짜 답도 없이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VIP의 편안함보다 운전하는 사람의 안전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LX는 사이드미러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노면이 안 좋은 곳을 먼저 지나고 있습니다. 방지턱도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방지턱은 거의 불쾌한 느낌 없이 잘 넘습니다. 지금 이 도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좌우에 엇갈린 굴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기우뚱거린다든지 아니면 거친 충격이 확 들어온다든지, 확실히 LX는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이 차의 움직임이 탑승자에게 솔직하게 전달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더 과장돼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게다가 LX는 뒷바퀴가 일차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리지드 X를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바퀴가 받은 충격이 반대쪽 바퀴에도 일부 영향을 줍니다. 이런 도돌도돌한 요철이 있는 데에서는 확실히 충격이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렉서스라서,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이라서 이 정도는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LX 오버트레일 시승기 전달 드렸습니다. 오버트레일 트림의 휠은 인치수가 작고 그만큼 편평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이 22인치 사양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직접 운전할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20인치 휠의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주행 모드까지 컴포트 모드로 지금처럼 세팅을 하면, 지금 이 안 좋은 노면 구간만 지나면 정말 승차감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방지턱을 넘을 때는 리지드 엑셀의 존재감, 그리고 프레임 바디의 존재감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의 성격, 본질을 잘 모르고 뒷좌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X를 경험하기 전엔 기본적인 사전 지식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오래된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승차감은 훨씬 낫네요. 이 시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몸을 받쳐주는 쿠션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 제 몸이 닿는 모든 부분이 부드럽습니다. 특히 바닥 쿠션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LM 같은 경우는 종아리 받침대가 의자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발을 들어주지 못한 게 약간 아쉬웠는데, 얘는 앞쪽에서 발까지 완벽하게 받쳐주니까 다리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충분히 양쪽을 잡아주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좌우로 어느 정도 움직여도 그 이상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뒤로 젖히게 되면 이 3열 쿼터 글라스까지 제 머리 옆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는데 수동식이라서 팔을 뻗기가 조금 불편하긴 해요. 방음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2열에도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창문 면적이 정말 크잖아요. 그럼에도 C필러 쪽에서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나요? 근데 제 머리가 뒤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뒷바퀴 휠하우스 쪽에서 생기는 소음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잘 들리긴 합니다. 고속도로 이음매를 바퀴가 꽝 칠 때 나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외의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예를 들어 모래 같은 게 튀어서 안에서 막 바스락바스락 거린다든지, 그런 자잘한 잡음 같은 건 안 들리고 그냥 큰 진동에 의한 충격음 정도만 간간히 들어옵니다. 다시 기본 자세로 되돌렸습니다. 시속 80에서 90km 정도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차의 형태에 비해서 풍절음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운전석에서 고속으로 달릴 땐 이 이마 위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생기긴 해요. 뒷자리에서는 앞쪽 유리에서 생기는 소리까지는 전혀 들리지 않고, 일단 이 C필러 부근에서 바람 소리가 거의 90km쯤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저속에서 가속을 하니까 뒤쪽 배기 소리가 조금 들리네요. 이 차가 배기량이 꽤 됩니다. V6 3.5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을 쓰고 자동 10단 변속기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V6 엔진의 회전 질감이 진짜 좋아요. 특히 내연기관 대배기량 엔진만의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직접 운전하는 게 더 즐거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름도 많이 씁니다. 그만큼. 그래서 지난번 LX 오버트레일도 꽤 길게 탔었고, 이번 LX도 제가 어제부터 쭉 타고 있었는데,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눌렀을 때 그 온몸으로 전해지는 그 잘게 쪼개진 정말 부드러운 그 진동이 정말 좋더라고요. 감성적인 면에서 꽤 훌륭합니다. 그 소리가 운전할 때는 제 앞쪽에서만 들렸다면, 이 뒷자리에서는 배기 파이프에서 나는 소리도
어느 정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닦인 도로를 지나갈 때는 바디온 프레임과 리지드 엑셀의 조합에 대해서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속 90에 맞추고 소음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할게요. 평균 63데시벨 정도 나오나요? 63에서 64 정도? 어쨌든 LX의 뒷좌석 승차감 기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뒷좌석 승차감의 모든 걸 몰빵한 SUV나 세단보다는 디테일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다른 능력들을 이 차는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좌우 롤이 조금 더 탑승자에게 솔직하게 들어온다라는 특징은 있지만 그만큼 시야가 좋습니다. 제가 잠깐 햇빛에서 이걸 올려놨는데 이 벨트 라인이 2열에서도 충분히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경치 좋은 곳 갈 때는 기분이 진짜 좋네요. 자, 그러면 LX 시승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바로 LM으로 갈아타 볼게요. 자, 이번에 LM입니다. LX와 마찬가지로 가장 편한 자세부터 시작해 볼게요. 등받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탔던 LX와 비슷한 정도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역시 다리 받침대겠죠. LX는 신발을 벗고 발을 올려야 되는데 LM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밑에서 종아리를 들어 올려주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자세가 완성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정한 게 있는데, 이 LM의 주행 모드에는 리어 컴포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탑승객의 편안함을 최우선시하는 주행 모드인데, 이 세팅을 하게 되면 가속할 때 차체가 들리는 현상을 10% 줄이고 제동할 때 차체가 가라앉는 움직임을 45%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누군가를 태울 때는 이 모드로 주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김기훈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운전할 때도 이 모드에 놓고 운전하는 게 꽤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트를 마이 오리지널 모드로 맞추니까 마사지 기능이 같이 들어오네요. 제가 아까 마사지 기능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 이 LM이 LX의 마사지 시트보다 세부 조정이 됩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눌 수도 있고 어깨와 허리 쪽을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LX보다는 이 LM의 시트가 더 상위 버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까처럼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곳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차가 끼우를 때, 기우뚱할 때의 느낌은 확실히 LM이 LX보다 쾌적한 맛은 있습니다. LM도 시트 포지션이 마냥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LX보다는 확실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요. 대신에 불리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LX의 2열 시트 위치는 뒷바퀴보다는 약간 앞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 LM의 옆모습을 보시면요, 완벽하게 뒷바퀴 위에 탑승객이 앉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충분한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뒷바퀴가 받는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들부들한 요철 같은 거는 정말 잘 처리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깨진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지날 때 날카로운 충격들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그 요철이 주는 느낌을 꽤 솔직하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방지턱을 넣으면서 뒷바퀴가 꽝 찍을 때의 느낌은 괜찮네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마사지 기능은 LX보다 조금 약하네요. 얘도 눌러지는 위치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몸을 누르는 압력 자체가 LX가 좀 더 셉니다. 또 저처럼 키가 작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시트를 눕혔을 때 헤드레스트가 너무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 헤드레스트와 등받이 사이 이 골에 점점 빠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정도 노후되는 아스팔트 도로를 먼저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특징은, 일단 LX에 대비해서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 몸의 위치가 낮아지면서 지면과 제 귀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LM 자체가 빈 공간이 더 많은 차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약간의 울림을 거쳐서 제 귀로 전달이 잘 되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렇게 등받이를 기울이면 트렁크 쪽과 제 머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더 강조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시 자세를 원래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장점은 확실히 아늑합니다. 정말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앞부분이 벽으로 막혀있고 다리 공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넓기 때문에 진짜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는 듯한 그런 프라이빗한 경험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 시트의 쿠션 자체는 LX가 미세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은데, 대신 이 팔걸이로 인해서 완성되는 자세가 LM이 조금 더 완벽합니다. LX는 가운데 팔걸이는 꽤 두툼한데 오른쪽은 또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했거든요. 이 LM의 시트는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 내부가 밝은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시승차는 이미 베이지 톤 가죽이 씌워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밝지만, LM에는 LX에 없는 2열 썬루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시야에 보이는 유리창만 총 6개입니다. 이 안으로 쏟아지는 채광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까 LX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저속 구간에서 엔진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LM은 이 파워트레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뒷좌석 승객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LM은 이 차보다 먼저 출시됐었던 크라운 2.4 터보 모델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합니다. 직렬 4기통 2.4L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맞물리고 또 뒷차축에도 전기 모터 하나를 추가해서 4륜구동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LX 4륜구동과의 완벽한 차이점이죠. LX는 전통적인 4륜구동을 쓰기 때문에 10단 자동 변속기와 트랜스퍼 케이스를 거쳐서 풀타임 4륜구동으로 움직입니다. 반면에 LM은 앞바퀴는 전기 모터와 엔진이, 뒷바퀴는 전기 모터로만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엔진 소음과 진동이 아주 작은 엔진인데 이 위치에서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 뒤쪽에는 이 소리가 날 만한 요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건 딱 이 차의 속도에 비례하는 풍절음과 노면 소음 정도입니다. 방음 성능은 일단 LX보다 풍절음을 잡는 능력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처럼 시속 9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필러 쪽에서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정말 구분하기 힘들어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더 강조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도 소음 지시계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약간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LM의 평균치가 LX보다 조금 더 높네요. LX는 63dB 정도 됐었는데 LM은 대략 64에서 68dB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 66dB 정도로 평균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창문 쪽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충분히 걸렀는데 이 하부에서 올라오면서 이 내부를 울리는 이 소리 때문에 데시벨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LX 타면서 시야도 말씀드렸었는데 LM도 창문이 정말 크긴 합니다만 제가 고개를 딱 돌렸을 때 보이는 이 45도 각도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시원시원하진 않아요. 왜 여러분들 KTX 예매해서 앉아 가시다 보면 완전 창문 옆에 아니라 이렇게 창문 사이에 기둥이 있는 자리 걸릴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자리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LX와 장단점 차이가 분명합니다. LM은 공간의 중심입니다. 이 넓은 공간 안에서 탑승객이 얼마나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냐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 두 대를 완벽하게 1대1로 비교한다기보단 대학교로 치면 전공이 다른 거죠. 두 가지의 전공 과목이 있는데 각 전공에서의 수석 학생들을 각각 데려다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럼 LM 주행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내려서 총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서스 LX와 LM 비교 시승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비교 시승기는 진지한 라이벌들끼리의 대결은 아니었습니다. 2억 원씩이나 하는 렉서스들이 각각 어떤 가치를 전달해주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비교 시승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 됐고요. 한 대씩 되짚어보면요, 개인적으로 LX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가장 오프로드를 잘 타는 오버트레일 트림을 타면서 플래그십 SUV가 어떻게 이 정도로 오프로드를 잘 타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몇 주 안 돼서 다시 만난 차거든요. 시트가 4개 달려있고 고급스러운 옵션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점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뒷좌석에 타면서는 정말 편안했는데 LX 오버트레일을 갔던 대부분의 코스를 이 차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LX가 얼마나 대단한 차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명성을 이어올 수 있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LM도 제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이 차를 운전해 볼 일은 있었지만 뒷좌석에 타볼 일은 없었거든요. LX의 시트나 옵션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 LX에 2열에 앉으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VIP의 일상이란 이런 것이다를 저한테 경험시켜준 차가 됐고요. 렉서스에서 가장 호화로운 모델이면서 가장 의전에 최적화된 차를 타보니까 렉서스라는 브랜드의 세심함을 다른 어떤 렉서스를 탈 때보다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LX는 직접 운전을 즐기시기도 하면서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모델인 것 같고요. 이 LM은 나는 아스팔트 길만 달린다, 그리고 골프 같은 정적인 스포츠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최적화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렉서스 집안의 대장들 비교 시승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